청소년기는 원래 이런 건가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싶고, 친구 관계도 좋고 싶고, 하고 싶은 꿈도 찾고 싶은데 실수도 하고 우울해지기만 하고, 공부 말고 다른 것만 막 하고 싶죠? 이 책 속엔 공감할 만한 청소년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 나에게도 자존감이란 무기가 생겼습니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문학 박사이다.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후 그의 저서 가운데 30권이나 인쇄 나눔을 실천해 이달의 나눔인상을 수상했으며 문화예술 분야 진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2012년 제7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리더십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책은 총 5개의 주제로 되어 있으며 나의 가치를 높이는 5가지 생각 습관을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생각 습관 하나. 불가능은 없어. 네가 꿈꾸는 만큼 너를 응원해. 생각 습관 둘. 포기란 없어. 아직 방법을 모를 뿐이야. 당장엔 힘겹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면 기꺼이 견딜만 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 속에서 재미나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말이다. 포기란 달콤한 법이다. 모든 긴장과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살아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은가. 생각 습관 셋. 공짜는 없어. 노력 근육이 자라고 있어. 이 세상에 쌓여있는 수많은 금자탑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모두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엄청난 길이의 중국 운하도 스스로 파여서 물이 흐르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 사압 한 사압 흙을 파낸 결과물이다.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이고 싶은 사람은 그 왕관의 무게까지 견뎌야 하는 법이다. 생각 습관 넷. 쉬운 일은 없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각자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이 귀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리고 젊을 때는 인생의 긴 여정 중에 특히나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시기다. 가능성이 있는 자기 미래를 너무 쉽게 단정하고 포기하지 말라. 될 때까지 도전하고 싫은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겨내 보겠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생각 습관 5. 쓸모없는 인간은 없어. 걱정 마. 자신감을 빌려줄게. 미래 사회의 부의 창출은 꼭 공부를 잘하거나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 독특한 경험들이 돈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다가올 시대에는 공부를 못한다고 기죽거나 뒤로 물러날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분야, 독특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뭔가를 마음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나의 노력이라든가 누군가의 양보 혹은 이익의 상호 교환 같은 방법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세상은 결코 노력 없이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또한 의지와 결심 없이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당장 나는 무슨 일부터 해볼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에게도 자존감이란 무기가 생겼습니다. 라는 책은 나를 사랑하는 일에 서툰 청소년들을 위한 자기계발 에세이다. 고정옥 작가는 자존감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나의 자존감 역시 내가 가꾸고 키웠다 라고 말한다. 끊임없이 노력했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다. 그는 자존감을 상처내는 일을 절대 허락하지 말라고 말한다. 자존감이라는 무기 하나만 있다면 이 험한 세상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자존감이 커지는 5가지 생각 습관을 소개했다. 누구든 이 책에서 알려준 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면 마음 근육이 강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목소리가 크며 자신감이 넘친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1급 장애인이다. 비장애인 대부분의 사람들도 갖지 못하는 자신감을 그는 어떻게 지닌 것일까? 그 비밀은 강한 자존감에 있다. 그는 장애로 인해 걷는 기능을 잃었지만 대신 부모 형제와 친구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누구보다 강한 자존감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어릴 적부터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성장했다. 여기에 독서로 인한 선인들의 지혜까지 더해져 강철 멘탈을 가진 셈이다. 그러한 자존감은 그의 장애를 덮을 만큼 강한 것이었다.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간혹 있는 것 같다. 행동이 조금 느리고 신중할 뿐인데 빨리빨리 처리 못한다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매사에 빠르게 공부하고 학원도 가고 맡은 일도 잘 처리하면 좋겠지만 느리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 단지 느릴 뿐인데 하도 혼나거나 안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다.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려주면 될 일이다. 얼마나 행동이 빠르냐 느리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도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문경 양의 부모님이 모두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서 이야기에 담고 싶었다. 그처럼 곱고 아름다운 소녀의 가슴에 맺혀 있을 몽호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작은 떨림을 선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청각 장애인을 부모로 둔 자녀들은 자칫하면 말을 배우지 못한다. 엄마에게서 계속 말을 듣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게 언어인데 그게 불가능한 환경 때문이다. 그러니 말을 야무지게 잘하는 그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신데 말은 어떻게 배웠어요? 1학기 성적표를 받은 뒤 비로소 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은 친구도 있었고 글을 써서 여기저기에 발표하는
동기도 있었다. 나는 몇 개월 동안을 한마디로 쓸모없는 루저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현실을 바꿀 용기도 없으면서 그 현실을 거부하는 무용지물. 그게 바로 비겁한 나의 현주소였다. 나는 본질적이면서 뼈아픈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학교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학교가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청년 시절 길거리를 걷다가 쇼윈도를 만나면 일부러 외면하곤 했다.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나의 모습 때문이었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를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고 누구에게도 굴할 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쇼윈도 앞을 지나갈 때면 그런 생각이 무참히 깨지곤 했다. 아, 저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보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당시 외모가 형편없었다. 목발을 짚고 섰지만 다리는 자라지 못해 짧고 힘없이 흐느적거렸다. 어깨와 상체는 발달했지만 그런 형태로 뒤척뒤척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나였던 거다. 하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비감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외모로 상처받지 않을 만큼 나는 자신을 고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 나의 가치를 높이는 5가지 생각 습관. 세상에 없는 것 5가지는? 고정옥 작가의 유쾌한 자존감 수업은 아주 재미있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 정답은 바로 불가능, 포기, 공짜, 쉬운 일, 쓸모없는 인간이다. 저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기 힘들고 늘 불운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며 한 번의 실패에도 도전의 날개를 접는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는 주변을 사랑할 수 없다. 당연히 큰 일을 해낼 수 없다고 말한다. 공부에 지쳐 무기력해지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경험하고 마음이 너무 여려서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책은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5가지 생각 습관을 길러준다. 스스로 키우는 셀프 자신감, 존중감 업그레이드. 책을 읽으면 저절로 갖게 되는 자존감이란 무기. 고정옥 작가는 월간 고정옥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열심히 작품을 쓰고 발표하는 다작하는 작가다. 그가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이유는 작가가 얼마나 열정을 다하여 글을 써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기 위함이고 매년 300회 이상의 특강으로 만나는 초등학생과 중고생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그의 글로 경험하게 하고픈 진심이 담겨서다. 이 책 속엔 저자의 경험, 작품을 쓰면서 만난 지인들의 이야기, 강연을 통해 만난 어린 학생들과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독서를 통한 선인들의 지혜까지 담아내어 책을 읽으면서 저절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는 마음에 드는 문장에 줄치며 읽으면서 자신감과 존중감이 가슴속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